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라면 우리나라 인구를 100명으로 친다면 한 명이 55.2%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나머지 그 상층에서 1%를 빼고 나머지 9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2.4%래요. 그럼 총 합치면 몇 %예요? 97.6%.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럼 얼마나 남으면 2.4%인데 2.4%의 토지를 90%의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인구 분포는 굉장히 소수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평등하게 재산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불평등이 심각하게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불평등은 누구한테 해로워요? 기본적으로는 90%들한테 해로울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1%한테 해로울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자, 그래서 그 얘기들을 최근에 이제 보면서 어떤 또 사건들이 있었냐면 그러면 90%에 있는 자녀들이 오로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은 뭐밖에 없어요?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규직에 취업을 해야 될 텐데 최근에 재미난 통계가 나왔어요. 그 재미난 통계는 뭐였냐면은 이 지방에 있는 공기업인데 아주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카지노와 깊이 연관이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몇 년 전에 정규직을 뽑았는데 95%가 백으로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럼 5%는 이제 정당에 뽑았을 것 같잖아요. 5%는 인턴 중에 뽑았는데 인턴도 백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몇 %가 백으로 들어왔어요? 100%가 백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본 것처럼 어떤 집에 있는 자식이 다시 정규직이 돼요? 90%가 아니라 10%가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가요? 최근에 또 나온 기사인데 어떤 게 나왔냐면은 교수가 자기 중고등학교 자녀랑 같이 이름을 넣어갖고 논문을 썼다는 건가요? 왜 그러겠어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예, 대학에 입시에 굉장히 유리할 테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모는 자기 자식이 지원을 했는데 자기가 가서 면접을 해줬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재산이 부가 대물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직업이 대물림 될지는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사다리를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90%가 그나마 숨을 쉬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밑에 있는 그 90%가 그 위에 있는 9%로 9%가 1%로 넘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저 사다리 제일 밑바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사다리의 간극이 어떻게 돼요? 계속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러진 사다리라는 책도 나오고요. 이미 사다리는 끊어진 지 오래됐다. 그래서 개천은 이제 밑에 있는 그 경제적으로 하층에서 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남에서 용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혹시 여러분들 그 사토리 세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토리. 사토리는 일본 말로 이게 어떤 그 뭐랄까요? 이 달간했다 그럴까? 이제 이런 뜻인데요. 그 달간했다는 건 뭐냐면 1980년대 이후에 이제 경제가 위기가 빠지고 더 이상 해도 갈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세대들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세대, 이게 사토리 세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불경기이고 취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올라가더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포기한 세대인 건 거예요. 이제 달간한 건 거예요. 이제 그날 벌어서 먹고 살게 된 건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부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 건가요? 그럼 부의 불평등이 심각해지면 그럼 나는 정치가가 돼갖고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지금 본 것처럼 이 부의 불평등은 사실은 정치적 불평등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부가
많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영향력도 크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또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경제적인 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내가 어떤 그 상당히 누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재난이 왔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재난이 들어왔었을 때 그 재난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그 1%의 사람 또는 10%의 사람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해지는 90%가 도대체 재난으로부터 정치로부터 굉장히 불평등해지는 현상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아주 다음에 재미난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그림은 뭐냐면 이 정치도 살 수가 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선. 그래서 이제 지금 저 장면은 그래서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정치와 경제가 저렇게 전부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사 이제 돈이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가가 얘기하는 이제 독백이 있어요. 한번 좀 보시면은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저 앉아 있는 사람이 지금 자본가예요. 그럼 이제 앞에 이제 그 직원이 있을 텐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한테는 비행기 한 대, 요트 2척, 짐 4채, 정신 5명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인데 제 친구 아버지가 지역에서 상당히 그 돈이 많으신 유지였는데 저희 동네에 이제 2명의 유지분이 있었는데 저를 불러갖고 다음번에 국회의원 나가야 되겠다는 건 거예요. 아니 어르신 아버님 왜 국회의원을 나가시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유지가 계셨잖아요. 국회의원을 재선을 하면서 자기보다 재산이 3배가 늘었대요. 그래서 나도 이제 국회의원에 나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도와드렸을 것 같아요? 안 도와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와 경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그 식당에 가실 때 식사를 다 하고 나올 때 많이 먹었어 이렇게 묻지 않아요? 서로가 많이 먹었어 배불리 먹었어 이렇게 묻잖아요. 이건 대체적으로 하층이 하는 인사법이에요. 지금 본 것처럼 많이 먹었어 배불리 먹었어 이런 거죠. 그런데 중산층이 하는 인사법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어. 음식의 질을 따지는 건가요? 자, 그래서 보시면 맛있었어 이런 건 거죠. 여러분들 오늘 저녁을 드시고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 뭐 제가 묻지 않아도 뻔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그러면 이 아까 그 1등석을 타게 되는 비즈니스석을 하게 되는 사람은 뭐라고 물을 것 같아요? 즐거웠어? 멋있었어? 예? 분위기 좋았어? 뭐 대강 그런 건데 오늘 차린 음식이 보기 좋았어. 그러니까 뭘 따지냐면 음식의 질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그 세팅된 그 이태리째 역시 거기 가야 돼. 내가 굉장히 격조 있고 품이 있었어. 이제 이런 건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경제적인 불평등이 문화적인 불평등으로 연결이 되더라. 이런 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재난의 불평등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아프리카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빈곤에 가장 취약한 나라들이 이제 빈곤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면 소말리아 어린이들이 저렇게 돼 있고 저는 항상 눈물을 자아내게 되는데 아무튼 재난은 항상 빈곤층에게 이제 오더라는 건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럼 부유한 나라에서는 그럼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부유한 나라가 왔던 것은 뉴올리언스에 지금 보신 것처럼 카트리나라는 태풍이 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왔는데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 1,8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돈으로 한 120조 정도의 이제 경제적인 손실이 났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그때 80%의 지역들이 전부 다 침수가 됐거든요. 대재앙이었고 미국의 역사상 그런 재앙은 없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복구를 할 때 어디부터 하게 돼요? 잘 사는 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 못 사는 지역은 여전히 그렇고요. 그리고 복구를 하면서 어떻게 되면 부동산 값도 뛰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도 뛰어요. 집세도 뛰고. 그래서 집세가 그때보다 45%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건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빈곤층들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지역에서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카트리는 그렇게 된 건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의 불평등도 우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건가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불평등은 정치적인 불평등으로 있는데, 정치적인 불평등은 그런 건 거죠. 내가 정치적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을에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토론회도 가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노동 시간들이 굉장히 긴데다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만 되게 되면 지쳐갖고 TV를 보다가 자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정치적인 자기 판단과 견해를 가지겠어요? 이제 그렇게 본다라면 정치적 불평등도 이어지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난의 불평등 속에서도 노출되기 시작하더라, 이제 이런 건가요. 자, 그러면 재난의 불평등을 넘어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불평등이 있느냐 했었을 때, 이제 그 불평등들은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본 것처럼 불평등이 나타나게 됐었을 때, 그렇다면 다양한 방식에서 불평등의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 이제 그림에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